자, 오늘 뉴스와이드는 파리 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아마 우리 선수들의 모습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뭐 그 얘기 지금 다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사격 반효진 선수 공기소총 10m 여자 대회입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있습니다. 속보. 자, 반효진 10m 공기소총에서 한국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입니다. 원래는요, 오늘 밤에 열리는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잘하면 100번째 나올까 했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100번째 금메달이요. 다음 있습니다. 자, 17살 여고생입니다. 반효진 공기소총 10m 금메달입니다. 다음 보죠. 자, 여기 보면 슛 오프까지 갔습니다. 0.1점 차로 금메달 승리한 겁니다. 중국 선수를 꺾고 이겼습니다. 자, 금메달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4개로 늘어난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 속보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양궁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밤 늦게까지 그리고 날짜를 넘겨서 결승전이 진행이 됐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늦게 주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선 우리 양궁 선수들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10연패라는 역사를 이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파리에서 이런 함성과 이렇게 많은 응원을 주셔가지고 더 경기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가 사실은 바람도 많이 불고요. 변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뭐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은 금메달을 땄는데 자, 지금 선수들이 설명을 했어요. 10연패라고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잔뜩 있죠. 쭉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88년이니까 지금 따지면 36년 동안 10번을 이긴 겁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입니다. 36년간 정상을 지킨 일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 1988년 보시면요. 김순영 선수, 그 유명한 김순영 선수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10번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올림픽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10연패. 뭐 말이 10연패지 연도로 따지면 36년을 왕자 자리를 지킨 건데 네. 이게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런 다른 종목에서 다른 국가들 이런 전례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미국 수영 대표팀이 혼계영 400m에서 이 10연패 기록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딱 그거 하나입니까 지금?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올림픽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물론 이게 양궁에서의 역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2번밖에 없는 그런 역사기 때문에. 미국은 워낙 수영 강국이긴 한데 맞습니다. 뭐 그렇다 쳐도 네. 이것도 엄청나군요. 지금 우리나라 이 10연패는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40여 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예. 10번의 올림픽이면 이렇게 양궁이 우리가 계속해서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있었겠지만 예. 이 양궁 대표팀은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오. 그러니까 대표 선발전을 한 100명으로 시작해서 3명까지 가리는 그런 경기를 수개월에 걸쳐서 하거든요. 3%만 뽑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발전을 한 5, 6차례 정도 하는데 예. 자체 평가전도 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의 평가전을 통해서 가려낸 그런 선수고요. 학연, 지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명의 선수가 가려지면 그때부터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무한 경쟁 체제 이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항상 올림픽 때마다 양국이 뭐 워낙 선전을 해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나오는 설명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있길래 유전자에 뭐가 있길래 양궁을 잘하나 이런 얘기 꼭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조금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밑에 2가지가 있죠. 이제 공정한 선수 발탁. 방금 전에 이유미 작가께서 설명해 주는데 학연, 지연, 관행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실력이다.
3번의 선발전 그리고 2번의 최종 평가다. 그렇다면은 5번의 경쟁을 거쳐서 뽑히는 겁니다. 올림픽 대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뽑히기가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대회 나가면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유미 작가님. 지금 저렇게 엄청난 경쟁과 선발 거쳐 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뭐 전 올림픽, 전년도 뭐 세계 선수권에 우승한 선수가 막상 올림픽 선발전 탈락하는 경우가 뭐 부지기수라면서요?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 알고 계시죠? 예. 이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 이번 올림픽 선발전에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어요, 그냥.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나선 이 선수들 3명,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올림픽 출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 처음 나간 거예요, 올림픽에? 네. 임시현 선수 정도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 정도 했었을 뿐이지 나머지 선수들은 한 번도 올림픽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당황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경기 결승전 보셨겠지만 슈도프 끝에 우리가 금메달을 그렇습니다. 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3명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슈도프를 하기 때문에 이 슈도프 상황이 익숙해요. 이미 해본 거다, 그건 네, 다. 많이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도프 상황이 오면 선수들이 긴장을 덜합니다. 다른 나라의 팀에 예. 비해서. 그래서 슈도프 상황일 때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발 과정이 치열하지만 굉장히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평소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게 이유가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줘. 2번째 이유가 거기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체계적인 후원, 뭐 이렇게 돼갖고 이 양궁 협회를 담당하고 있는 뭐 이런 이 현대차 그룹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고 양궁 훈련 장비, 그다음에 훈련 기법 개발 등 40년 동안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하면은 정의선 회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가서 뭐 선수들 격려했다는 얘기 있는데 일단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꼭 꼭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가 도와줘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운이 좋다. 선수들한테 좀 묻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유미 작가님. 네. 양궁협회하고 현대자동차 후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단 이 후원을 받아서 양궁협회 같은 경우는 예. 유소년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소년부터 청소년, 상비군 그리고 대표팀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대회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예. 더욱더 체계적인 훈련이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파리올림픽 경기장이 정해지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경기장을 진천선수촌에 시뮬레이션처럼 아, 만들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네, 똑같이.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축구장 가서 소음 훈련하고요. 야구장 가서 관중들 많은 상태에서 또 소음 훈련을 축구장, 하거든요. 야구장은 소음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궁 경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궁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야외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변수들이 무척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계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돌아다니죠. 예. 관중들은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장내 아나운서. 아,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 이제 프랑스이니까 불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맞춰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발 한 발 쏠 때 뭔가 외부에 자극이 들어올 텐데 그것도 다 연습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불어로 방송이 될 것까지 연습을 네, 한다. 카메라 워킹까지 다 살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지만요 이 양궁협회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뭐 걸음걸이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고 지원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관심과 정성 그리고 물론 선수들이 열심히 한 거는 뭐 그거는 뭐 이 기본인데 그 위에 후원까지 엄청나게 더해졌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자 양궁 단체전이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걸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유미 작가님, 네. 남자 양궁 단체전 경기가 있는데 네. 남자는 지금 3연패에 도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남녀 불문하고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예. 워낙에
그 양궁에서는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여자와 남자를 나누자면 예. 남자 대표팀의 경쟁 국가들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평준화가 좀 많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이라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나라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양궁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럼 우리의 훈련 노하우도 다 알고 가는 거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가 돼 있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까 세계 양궁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 방식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 단체전 지금 36년 동안 안 무너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의 경우에는 좀 힘 있는 양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격적인 조건이 유리한 팀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우리가 랭킹 라운드에서 단체전도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시드를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한다. 그렇게 보실 텐데 세트제 보셨잖아요. 예. 경기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슈도프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자 양궁 당태전에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도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예. 중국도 양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자 선수들도 중국하고 경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줬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강력한 팀들 그리고 유럽 팀들의 상승세도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돼서 초반인데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종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묶음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 선수들 선전에 누리꾼들 열거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사진을 좀 보세요. 처음에 펜싱, 중간에 양궁, 그 옆이 사격이죠. 그러면은 이게 펜싱이니까 칼 아닙니까? 칼, 활, 총입니다. 이게 옛날로 치면 다 무기인데 요 밑에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래요. 금메달 3개, 오늘 하나 추가된 건 빠져 있어요, 지금. 금메달 3개, 그게 다 총, 칼, 활, 무기의 나라다. 이래서 태극전사라고 하는 거다. 우린 전투의 민족. 이게 전투의 민족 가니까 약간 뭔가 호전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외세 침략으로 단련된 주몽, 이순신, 안중근의 후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군요. 누리꾼들이요. 자, 그럼요. 각각 금메달 그리고 수영에서도 메달이 나왔잖아요. 이 선수들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전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게 이제 저일 뿐인데 다 형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코리아, 저희 같은 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도 메달 가자! 그 전에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주니까 또 감사했던 분들도 다 생각나고 그래서 조금 많이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라스트 50m에 진짜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났는데 터치패드를 빨리 찍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수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유미 작가님. 네.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과거에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강했던 종목은 뭐 복싱, 레슬링 뭐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보면 아까 총, 칼, 활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양궁은 워낙 강했지만 주력 종목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어 버렸습니까?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격투 종목들이 좀 하향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상승세로 가는 종목들이 기구를 사용하는 종목인데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과학화되고 예. 그거에 따른 훈련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의 일명 효자 종목이라고 예. 하죠. 효자 종목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누리꾼들 반응해 보니까 역시 뭐 총칼의 민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기란 교수님은 지금 초반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축구라든가 그 전통적인 인기 종목들이
탈락해서 예. 이번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장년층을 중심으로 좀 다소 핸드볼 빼고는 거의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구기 종목이 없다 보니까 다소 좀 맥 빠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상과 달리 초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그 사격, 또 펜싱, 또 수영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들을 올려주고 있어서 양궁을 포함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어오는데 예. 좀 약간은 식어 있는 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는데 초반 선전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저도 뭐 양궁 결승전 아주 짜릿한 승부를 맛볼 수 있었어. 대단히 울컥하는 심정도 있었고요. 대단히 재미있게 관전했습니다. 영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2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였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 종합 5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금메달 9개에 8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직전 올림픽이 어디냐? 동경 올림픽이었잖아요. 도쿄, 예. 동경 올림픽은 우리나라랑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고 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이 아닐까 했는데 16등으로 확 떨어졌어요. 금메달 6개. 그러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요번에 올림픽 목표가 예. 금메달 5개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동경에서 6개 얻었고 이번 5개 얻으면은 이번에도 한 15등, 16등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올림픽은 뭐 별로 재미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며칠 차입니까? 그런데 벌써 금메달이 4개 나온 거예요. 4개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저 관심이 막 갈 것 같아요. 뒤늦게 관심이 좀 막 시작이 됐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우리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부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 밤잠 설치면서까지 그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메달 숫자 목표치 얘기했는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이 목표를 한 게요. 일단 금메달 5개고요. 성적은 한 15위 정도를 목표로 담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4개입니다. 초반인데 4개 금 넷, 은 둘, 동 하나. 지금 사격에서 많이 땄고요. 펜싱, 그다음에 양궁, 수영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지금요. 이유미 작가? 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 하는 겁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일단 지금 남은 종목들이 남자 사브르 펜싱 단체전도 남아 있어요. 펜싱이 많이 남아 있죠. 올림픽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상욱 선수가 단체전에 나서서 우승하면 2관왕에 오르게 되는 네, 그런 기록도 있고 양궁 말씀하셨듯이 남자 단체전 남아 있고요. 나머지 그 뒤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태권도도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종합 15위 이내 금메달 5개 이건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올림픽 선수단이 처음에 너무 좀 이렇게 이게 너무 낮게 또 작게 부른 겁니까? 일단 목표를 일단 그 목표치에 이미 접근을 한 상황이거든요. 초반인데요. 유미 작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종목과 선수 말고 조금 주목되는 종목이나 선수가 좀 있습니까? 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대 5종을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근대 5종 같은 경우가 남녀 각각 2명씩 최대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쿼터를 따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쿼터를 꽉 채워서 남녀 각각 2명, 4명이 다 나가는데요.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 같은 경우가 현재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여자 근대 5종의 세계 랭킹 1위가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성승민 선수거든요. 근데 이 근대 5종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려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극기가 휘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 파리올림픽의 신설 종목인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은 브레이킹 댄스를 힙합 말하는 댄스를 겁니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명만 출전을 하는데요. 이제 브레이킹 선수들은 닉네임을 쓰거든요. 홍텐, 김홍렬 선수가 이 선수가 40대 선수예요. 40이 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브록의 비보이가 지금 파리올림픽에 나가 있습니다. 실력은 어떻습니까? 실력도 레전드급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기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홍텐 프리즈라고요. 그러면은 기대를 해도
네, 좋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한 16명 정도가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백지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 선수 좀 응원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이 종목은 이번에 시범 종목입니까? 신설 종목, 정식 종목인데 신설 종목이고요. 정식으로 신설된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OC 입장에서는 젊은 팬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목인데 다음 LA 올림픽에서는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일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대 오종하고 브레이킹입니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까? 네. 브레이크 댄스가 아니고 네. 브레이킹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우리 선수의 선전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 때 지켜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는 등장을 했는데 이 설명에 한국이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했어요. 영어로. 우리나라 영문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북한은 다른 걸 쓰거든요. 명칭을 영어로. 뭐 DPRK인가요? 그걸 쓰죠. 우리나라를 그걸로 소개했대요. 이거 실수죠. 이거 IOC가 막 사과까지 했잖아요. 이게 발칵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요.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는요. 저기 보시면 오상욱이라고 위엔 돼 있는데 밑에 SNS에 올림픽 공식 SNS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상구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UK를 써야 되는데 KU로 바꿔놨어요. 오상욱이 아니라 오상구입니다. 구.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유미 작가님. 네. 이게 나올 만한 실수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특히 나라명과 사람의 이름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작성하신 분이나 읽는 분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 그대로. 갖고 있고 여러 번 체크를 하죠. 그리고 본인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위원회가 나서서 그건 여러 번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건 너무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런 내부적인 좀 디테일은 떨어졌는지 파리올림픽에 큰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IOC 자체 내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게 SNS 계정에 올랐는데 댓글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IOC에서는 그걸 틀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댓글에 우리나라 팬들이 이게 이름이 바뀐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그걸 정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 내부적인 준비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유독 우리나라에게 지금 닥치고 있으니까 팬들의 좀 물론 우리나라는 2건에 해당됐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도 이 국기를 잘못 올리고 뭐 표기 틀리는 거 지금 여기 나가네요. 지금 남수단 국가를 잘못 틀고 이거 국가를 잘못 틀었다고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튀르키예 선수단의 튀니지요? 앞에 튀자가 같다고 저렇게 틀리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약간 디테일의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지금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쓴 파리올림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뒷말 나오는 게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된 버스를 운영한다. 뭐 선수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의 기온이 뭐 30도까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선수촌 자체에 에어컨 설치는 안 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을 뭐 모토로 하니까 이해될 수 있다는데 선수들이 빽빽하게 타는 그 버스, 셔틀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어 선수들이 막 너무 더워서 뭐 따로 이 차편을 마련해서 가는 나라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또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수촌에도 뭐 개별적으로 에어컨, 이동형 에어컨 같은 거겠죠. 그걸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긴 했는데 현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단 선수들을 이동시키는 버스에 에어컨이 없는 데다가 에어컨을 안 트는 데다가 그 테러의 위험 때문에 창문까지 못 열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나중에는 뭐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선수까지 나오고 있고 선수촌에 더 이상
수가 없다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선수까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 질문드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가 공수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프랑스 선수촌에서 나오는 식사가 채식 위주라면서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사전 캠프에서 예.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연습을 했었는데 선수촌에 들어가니까 그것과 다른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들이 채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먹고 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대회. 컨디션 조절이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식사, 특히 육류라든가 단백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선수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같은 경우 그래서 식단 조절도 하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식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공수해서 먹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공수해서 먹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채식이 글쎄요, 선수촌에 채식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우리 선수대 선전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약간 실수 장면들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렸고요.